이제 머지않아 21년형 XC40 모델 출고가 시작될 건데요. 현재 이미 옵션 사양들에 대한 정보는 알려졌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개 중에 한두 개는 국내 모델에서만 바뀐 것으로 소위 코리아 스펙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바뀐 것들로 21년식의 공통된 변경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국내에서 볼보는 해외에서처럼 구매자가 세세한 옵션들을 선택해서 주문 구매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볼보 코리아에서는 매년 연식 변경이 될 때마다 옵션을 조금씩 추가시켜서 상품성을 높여왔는데요. 거꾸로 옵션이 빠져서 아쉬움을 줬던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XC40 21년형은 저도 보고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보통 풀체인지, 마이너 체인지라고 부르는 게 개선되는 방향으로의 변경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XC40 21년형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매자분들의 아쉬움을 사겠더라고요. 엔진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이 아쉬움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대부분 제작 단계에서부터 바뀐 변경 사항들이라는 거죠. 단순 옵션표만 보면 21년식에서는 누락된 부분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상의 누락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능성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구매자의 감성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었던 여러 부분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확인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C필러에 새겨져 있던 R디자인 인스크립션 음각 로고가 삭제되었어요. 21년식부터는 저 부분이 모두 모멘텀처럼 밋밋해졌습니다. 이건 21년식 생산 모델에서부터 변경된 건데요. 저 부분이 나름 디테일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국내에 언제 수입될지는 모르지만 XC40에는 전기차 모델도 있죠. 그런데 이 차량에는 저렇게 전기차임을 의미하는 이니셜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왜 전기차만 로고 표기 방침이 유지되고 다른 모델은 제외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성 만족을 올려줬던 디자인 요소들이 이번 21년형 XC40에서는 상당수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더 나옵니다. 두 번째, 듀얼 머플러 엔드 파이프가 숨어버렸습니다. 원래는 모멘텀 모델만 히든 파이프였고 R디자인 인스크립션은 저렇게 듀얼 머플러였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멋있어 보였고 차 이미지를 좀 스포티하게 보여줬죠.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요. 어쨌든 21년식에서는 전 트림에 걸쳐서 저렇게 머플러 엔드가 보이질 않게 되었어요. 앞서 소개된 21년형 S90, V90 모델에서도 저렇게 안 보이는 타입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생뚱맞게 XC40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기분 다운되는 게. 이걸 지적하는 해외 리뷰어도 있었는데, 한다는 말이 볼보가 친환경을 표방하니까 그 컨셉이 일환인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글쎄요, 머플러 감춘다고 배기가스가 안 나오는 차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세 번째, R디자인 스티어링 핸들의 R 배지하고 패드 시프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볼보 R디자인 모델에는 핸들의 6시 방향에 R 배지가 들어갔었죠. 그리고 R디자인 모델은 다른 일반 모델보다 조금 더 비쌌고요. 그러니까 구매자가 돈을 더 들여서 비싼 모델을 사줬으면 제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응당 티를 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R 배지는 몇 개 안 되는 그 표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패드 시프터도 빠졌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아직 더 있어요. 네 번째, 도어 트림의 플레이트 이니셜이 볼보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기본 트림은 보통 볼보 이니셜이 들어갔고요. R디자인스는 해당 영문 이니셜이 들어갔는데 이게 몽땅 볼보로 일괄 통일되었습니다. 다행히 XC40만 그렇고요. 다른 모델의 인스크립션 사양들은 여전히 해당 이니셜이 들어가요. 다섯 번째, 휴지통 뒷면에 그물망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건 활용도가 그렇게 컸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두께가 얇은 물건들이나 종이 정도를 담아둘 만한 공간이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제법 강력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여섯 번째,
테일게이트 스커프 플레이트의 재질이 바뀌었어요. R디자인하고 인스크립션은 원래 이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이었는데 이게 모두 MMT처럼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코리아 스펙에서만 바뀐 부분인 것 같아요. 21년식 XC40 인스하고 R디자인 모델의 해외 유튜브 리뷰를 보면 걔네들이 리뷰하는 차는 여전히 이 부분이 알루미늄 재질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7번째, 인스크립션 모델의 시트 로고가 삭제되었습니다. 인스크립션 시트에 머리 받침에 들어가는 인스크립션 영문 레터링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건 XC40뿐만 아니라 모든 볼보 모델 21년식부터는 다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진짜 이해가 안 가죠. 볼보 본사에서는 왜 이런 걸 빼기로 한 건지, 무슨 차에 글자 쓰여져 있는 건 다 지우기로 작정을 했나, 트림 레터링을 전부 빼버렸어요. 감성적으로 무척 다운되죠. 그럼 이걸 보상해주는 다른 뭐 추가된 것은 없나?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있습니다. 먼저 모멘텀 모델에 추가된 사항들을 볼게요. 첫 번째, 인테리어 라이트 레벨이 미드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바뀌었습니다. 미드 레벨은 대시보드 라이트, 컵홀더 부분의 라이트, 그 다음에 웰컴 라이트, 온도별, 실내 무드 등 색상 설정 등이 빠지는데요. 이게 하이 레벨은 다 되거든요. 그 하이 레벨로 모두 변경되었다는 거죠. RD 인스처럼. 두 번째, 핸들 열선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리아 스펙에서는 모멘텀에 핸들 열선이 없었군요.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알았었는데 까먹은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멘텀은 거의 사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저도 실물을 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모멘텀에 대해서는 뭐 구매 문의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먹은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있을 거라 여기게 된 거고요. 세 번째, 2열 좌석 헤드레스트 파워 폴딩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룸미러로 보이는 후방 시야를 더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요. 효과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2열 헤드레스트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뭐 후방 시야가 답답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네 번째, 앞좌석 쿠션 익스텐션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건 RD하고 인스크립션에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모멘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당연히 수동식이고요. XC40 시트에는 애초 이 부분에 전동식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60, 90 시리즈는 서로 시트가 같지만 40은 틀리죠. 그래서 시트의 기능도 일부 제한적이에요. 통풍 기능, 마사지 기능, 그리고 몇 가지 조절 기능이 애초 전동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헤드라이트 밴딩 기능이 들어갔어요. 기존 모멘텀의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은 들어갔는데 밴딩 라이트 기능은 없었네요. 이것도 역시 제 무관심에 몰랐는데 21년식부터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핸들 열선처럼 늘상 기본이라 생각해서 그런가 뭐 별 감흥은 없네요. 굳이 추가된 것들 중에 가장 괜찮은 게 무엇이냐 한다면 그나마 핸들 열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오히려 그간 없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모멘텀처럼 보통 이렇게 소소하게라도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면서 소폭 금액 인상을 했던 게 볼코의 어떤 그간의 국내사양 출시 방침이었는데, 그렇다고 이번 21년식 모멘텀 모델이 살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관심을 좀 갖고 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R디자인 아니면 인스를 사야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 모델에 추가된 기능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R디자인 모델인데요. 2열 좌석 헤드레스트 파워 폴딩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기능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없어요. 네, 끝이에요. 더 없네요.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인스 모델은 어떨까요? 아니, 없어요, 그냥. 네,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스는 빠진 것만 있지 새롭게 들어간 건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21년형 XC40의 트림별 가감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가격은 전부 똑같이 50만원씩 일괄 인상되었습니다. 따져보면 모멘텀 50만원 인상은 뭐 사양 대비 가격 인상폭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R디자인하고 인스크립션은 왜?
추가된 게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인상된 거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뀌었죠. 되게 좋은 엔진이라는데 연비를 15%도 올려주고 배출가스도 역시 그 정도 줄여주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해야죠. 안 그러면 가성비 좋아진 모멘텀 사라고 권해드려야 될 건데 뭐 그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여지껏 만 8년 동안 볼보만 다뤄왔는데요. 매년 차량의 사양이 바뀌면 늘 그 가성비가 더 좋아졌다고 제가 극찬을 아끼지 않아 왔었어요. 사실 그 부분만큼은 볼보 코리아의 국내 사양 선정과 가격 정책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번 21년식 XC40은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조사 차원의 네거티브 체인지도 그렇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면서 가격을 일괄 인상한 볼코의 방침이 조금 불만이에요. 물론 50만원 비싸졌다고 살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엔 모멘텀 빼고는 가격이 딱 동결되는 게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사실 50만원 인상이 그렇게 불만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여러 디테일들이 삭제되었다는 건데 이건 돈 주고도 안 되니까 이게 더 불만인 거죠. 정말 비포 엔진이 이런 불만들을 다 진정시켜 줄 만큼 좋은 엔진인가? XC40 T4는 고급류를 넣지 않으면 정차시 출발할 때마다 노킹 소리가 들려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저 상황에서 모터가 재출발 시 필요한 힘을 보태주니까 좀 괜찮아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 차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졌는지 아직 제가 다양한 표본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200마력짜리 차량의 고급류가 정말로 필수라면 수도권하고 광역시급에 거주하는 오너분들 외에는 고급류만 골라넣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소소하지만 모이면 크다고 기름값도 더 쓰게 만드는 게 짜증날 수 있고요. XC40은 출시 때부터 도심 운행에 최적화된 여성 드라이버를 위한 차량이라고 은근히 표방했었는데요. 여기저기 전에 없던 아이디어가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죠. 이런 게 되게 신선하고 참 좋아 보였는데 디튠, 그러니까 저출력 엔진이면서 압축비만 더 높은 T4 엔진이 고급 휘발유만 가려먹는 것도 그렇고 40 모델급의 구조적 한계인지 에어컨 작동 시에 시냇물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좀 그래요. 전자는 21년형에서 좀 해소될까 기대가 되긴 합니다. 비포 엔진이니까요. 그런데 후자의 저 시냇물 소리는 XC40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